오랜만에 마트를 들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지나다니던 빵집이 그날따라 눈에 들어오더니 의문이 가득한 빵을 만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빵도감은 13세기 빵입니다. 옛날 빵집에는 꼭 있었다는 이 13세기 빵, 여러분들은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13세기 빵이 뭐냐? 라고 하신다면 작고 동그란 빵을 13개를 붙여서 모양을 만들고 크림, 소보루를 뿌려서 구운 다음에 가운데에 크림을 샌 데에야 완성되는 빵입니다. 저는 13세기 크림빵을 처음 보자마자 이름이 너무 궁금해서 인터넷에 열심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찾다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왜 13세기인지 아무도 몰라. 네, 인터넷상에서는 정확한 이유를 아무 데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건 제가 열심히 찾아보면서 세운 3가지 가설에 대한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고요. 얘가 왜 13세기인지 아시는 분은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처음 보자마자 떠오른 거는 13세기, 그러니까 중세시대 이런 세기를 뜻하는 빵인가 했어요. 13세기에 만들어진 빵인가? 아니래요. 13세기에 먹던 빵인가? 그것도 아니래요. 그렇게 찾다가 베이커스 다즌이라는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다즌, 다스 하면 12개 한 묶음을 가리키는 단위인데 베이커스 다즌은 12개가 아니라 13개를 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13세기 영국에서 베이커가 빵의 무게나 개수를 속여서 빨면 손모가지를 잘라버린다는 엄벌에 처한다는 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다즌을 주문해도 한 개씩을 추가로 더 넣어줬다고 해요. 왜냐면 혹시라도 중량이 모자라거나 하나를 빼먹을 수 있어서요. 그래서 이 베이커스 다즌이라는 게 13세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13세기에 13개 빵을 넣어주던 거 이게 전해져서 베이커스 다즌으로부터 이 13세기 빵이 된 건가 하는 가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13개의 빵을 따로따로 세서 주던 법인데 13개 빵을 붙여서 만든 이 빵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13세기의 법을 따라서 13세기 빵이라면 15세기, 10세기, 8세기 이런 빵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지? 그리고 일본의 영향을 받던 옛날 빵 만들던 시기에 얘만 갑자기 영국의 13세기에서 13개 빵을 가져왔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합니다. 앞서 말하기도 했지만 이 빵을 찾아보면서 재밌었던 점은 세기가 단위로 쓰인다는 점이었습니다. 13세기라고 딱 그 시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0개를 붙이면 10세기, 8개를 붙이면 8세기 이렇게요. 이렇게 N세기 빵으로 쓸 수 있다는 건 세기가 무슨 단위를 뜻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세기를 숫자 세는 단위로 쓰는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일본에도 여러 개의 반죽을 붙여서 구운 빵을 치기리 빵이라고는 해요. 그런데 세기빵이랑은 이름도 다르고 레시피도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제빵 문화는 일본에서 들어온 부분이 많아서 아직도 빵이나 작업 과정 중에 일본어 단어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옛날 빵집에 가면 이렇게 휘낭시에도 휘난세, 아몬드 스이루, 지금은 상투과자라고 하는 이 과자, 옛날에는 구리볼이라고 했는데요. 일본어 구리보르에서 온 거고 도넛이라고 하긴 하지만 옛날식 도넛을 이야기할 때는 도나스라고 많이 하죠. 일본어 도나츠에서 온 것, 그리고 우리가 즐겨 먹는 소보로 빵도 소보로라는 일본어 단어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제품뿐만 아니라 공정에서도 일본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일본어 단어가 남아있다면 혹시 일본어 단위 중에 세기라고 할 만한 게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 단어를 제가 진짜 많이 찾아봤습니다. 뭐 세기, 세키, 세이키, 세이기, 세기, 세키, 뭐 세기로 변형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찾아보고 좀 그럴싸한 것들이 몇 개 있기는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력했던 것은 성형을 뜻하는 세계. 이거를 세계라고 읽는데요. 빵 모양 만드는 걸 성형하다 라고 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왜 유력하다고 생각했냐면 보통은 빵 한 개당 성형을 한 번만 하면 되지만 13세기 빵은 하나를 만들려면 성형을 13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13번 성형해야 한다고 13성형빵? 그게 13세기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 반죽 하나 만드는 데는 1성형, 1세기라고 친다면 3개는 3번 성형해야 되니까 3세기가 되고 5개는 5세기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N세기 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가설인 점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여기에도 의문점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성형을 이런 숫자 세는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고요. 일본어로 찾아봐도 이렇게 생긴 빵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던 빵이 아니라면 굳이 일본어로 갑자기 단위를 붙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전에 소개한 가설보다는 조금 더 신빙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의문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 가설은 세기가 그냥 우리말일 가능성에 관한 것인데요. 그냥 중세시대고 일본어고 그냥 숫자 세기의 세기라면, 반죽 개수를 잘 세어야 해서 세기빵이 된 것이라면, 그도 그럴 것이 이런 공정으로 만드는 빵이 다른 나라에 없어요. 커스터드 크림 뿌리고 소보로 뿌려서 잘라가지고 버터크림 넣고 또 잼도 넣고 13세기 빵 이외에 다른 비슷한 빵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외에도 갈비빵, 맘모스빵 같은 옛날 빵들은 사실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붙여진 거잖아요. 13세기 빵도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져서 존재하는 빵이라면 그러면 이 13세기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말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죽 개수를 하나하나 잘 세어야 해서 세기빵이 된 건 아닐까요? 우리말 숫자 세기에서요. 그럼에도 여기에도 생각해볼 지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세기를 개수 단위로 사용하는 일은 흔하지 않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빵이고 우리나라 제빵사가 야, 반죽 많이 세야 되니까 그냥 세기라고 해라. 13개 세야 되니까 13세기라고 하자. 이렇게 됐으면 충분히 우리말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 다른 나라에는 이런 빵이 없거든요. 진짜 숫자 세기 때문에 세기빵이 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드디어 이 13세기 빵을 직접 사와봤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크기가 크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딱 13개, 13세기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본 빵이 15세기 혹은 10세기 8세기 뭐 이런 빵이라면 이 동그라미의 숫자가 아마 더 적을 겁니다. 이런 모닝빵 같은 빵 위에 커스터드 크림 이렇게 뿌려져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소보로 같이 이렇게 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무리로 이제 슈가 파우더를 이렇게 채쳐서 장식을 해준 것 같은데요. 오, 여기는 신기하게 크림이랑 블루베리 잼이 들어있네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블루베리 잼도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뭔가 오히려 밤, 콩 뭐 이런 거 안 들어가니까 저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13세기 빵을 먹어봤고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레시피를 한번 짜봤습니다. 필요한 재료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재료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반죽, 크림, 소보로, 그리고 안에 바를 필링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볼에 반죽 재료를 모두 넣어줍니다. 반죽기나 손으로 5에서 10분 정도 반죽을 해주는데요. 제가 사서 먹어본 건 글루텐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글루텐을 조금 더 잡았고요. 이렇게 화면 참고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반죽은 둥글려서 정리해 주시고요. 따뜻한 곳에서 2배가 되도록 발효시켜주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반죽 상태를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반죽은 총 13개 나오는 분량이에요. 13개로 분할해서 잘 둥글려 줍니다. 13세기니까 13개 맞는지 체크하시고요. 벤치 타임 없이 둥글린 다음 바로 팬에다가 놓고 모양을 맞춰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곳에서 2배 부풀도록 1시간 정도 발효시키는데요. 그동안 커스터드 크림 만들어줍니다. 모든 재료를 넣고 잘 섞고 전자레인지에 1, 2분씩 끊어서 데우면서 크림 상태로 만드시면 돼요. 한 번에 오래 데우면 계란찜 되기 십상입니다. 끊어서 데워주세요. 소보로 재료도 잘 섞어서 손으로 부슬부슬하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좀 더 고소하게 만들고 싶으시면 땅콩버터 조금 넣으셔도 좋습니다. 반죽이 2배로 잘 부풀었다면 우유나 달걀물 골고루 발라주세요. 저는 우유 발라줬습니다. 그 다음에 커스터드 크림 짤주머니에 넣어서 골고루 짜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둔 소보로도 그 위로 듬뿍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도로 예열한 오븐에 넣고 200도에서 15에서 20분간 구워주시면 됩니다. 빵이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다면 아주 충분히 식혀주세요. 빵이 덜 식으면 자를 때 뭉칠 수도 있고 크림이 녹을 수도 있어요. 잘 식혀서 반을 갈라준 다음에 뚜껑은 예쁘게 잘 내려놓고 저는 집에 프로마주 블랑 처리해야 될 게 있어서 사용했는데 크림치즈나 생크림, 버터크림 사용하셔도 됩니다. 버터크림과 크림치즈, 생크림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원하시는 걸로 채우시면 됩니다.
그 위에 블루베리 잼을 골고루 얹어서 발라주는데요. 다른 잼이나 밤 다이스 같은 것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세기빵들도 가게마다 안에 들어있는 게 다양하더라고요. 잼을 잘 발랐다면 이제 뚜껑을 다시 잘 덮어주면 됩니다. 그 위에 슈가 파우더를 채로 쳐서 듬뿍 뿌려주면 13세기 빵 진짜로 완성입니다. 이렇게 의문으로 시작한 13세기 빵이 완성되었습니다. 저 13세기 빵 진짜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만들어 본 것도 처음인데 나름 파는 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워낙 넉넉한 빵이어서 여러 명이서 나눠 먹으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버터크림도 맛있고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림치즈 바르는 게 좀 더 맛있었습니다. 크림치즈랑 블루베리 조합이 또 아주 좋잖아요. 이런 13세기 빵 여러분의 취향대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크림빵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15세기, 8세기 원하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빵들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빵 탐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